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또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해도 어떻게 말했는지는 자주 놓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어떤 말은 마음에 남고 어떤 말은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그 차이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의 품격에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상처 주려는 말은 아니었는데 왜 상대는 불편해할까? 내 말이 너무 무례하게 들렸나?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수많은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그중 어떤 말은 아무 일도 없던 듯 사라지지만 어떤 말은 시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좋은 기억이든 아픈 상처든 말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남긴다는 뜻입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과 감정의 온도가 드러나는 창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합니다. 하지만 품격 있게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품격 있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그 말투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말이 더 깊은 신뢰와 관계를 만들어내는지를 심리학적 시선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어렵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단하지만 따뜻한 말투,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언어, 그런 말이 결국 사람의 품격을 말해준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도록 품격 있는 사람들의 말투에서 발견되는 5가지 공통된 원칙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덜어낸 말투로 신뢰를 만든다. 말투에 감정이 실리는 순간 말은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말은 설명처럼 들리고 어떤 말은 비난처럼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퇴근을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겨우겨우 약속된 모임에 조금 늦게 도착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다 기다렸잖아요. 말은 사실일지 몰라도 그 어조는 책임 추궁처럼 들립니다. 순간 마음 한구석이 쿡 찔리고 미안함보다 방어심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말투에 담긴 짜증과 책망이 먼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늦으셨네요. 오느라 힘드셨죠? 이 한마디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마음에 작은 온기가 생깁니다.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어떤 태도로 나에게 건네졌는가가 훨씬 더 깊게 남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감정 표현 연구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그 안에 실린 감정을 먼저 감지한다고요. 부정적인 감정이 섞인 말은 뇌의 방어 시스템을 자동으로 작동시켜 상대방이 더 이상 듣는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대화는 교류가 아니라 충돌로 바뀌고 말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대신 벽이 됩니다. 반면 차분하고 온화한 말투는 상대의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여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 신뢰는 말의 정보가 아니라 말의 분위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 아니라 말투 때문에 오해를 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감정을 실은 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말로 상대를 움직이기 전에 자기 감정을 먼저 정돈할 줄 압니다. 그 절제의 힘에서 말의 무게가 생기고 그 무게에서 신뢰가 만들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짧은 말에도 감정을 조율한 따뜻한 태도가 담겨 있다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는 말이 됩니다. 말의 품격은 결국 말을 담는 그릇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학자 줄리언 미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 톤과 말투는 상대방의 감정을 결정한다. 같은 말을 해도 말투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이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말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어떤 감정으로, 어떤 속도로, 어떤 분위기로 건네느냐가
상대방의 반응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말 자체보다 말에 담긴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먼저 흔듭니다. 그래서 감정을 덜어낸 말투는 단순한 예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방어를 풀고 대화의 문을 여는 심리적 초대장입니다. 감정이 실린 말은 순간을 이기려는 언어지만 감정을 덜어낸 말은 관계를 지키려는 언어입니다. 신뢰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의 온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온도를 낮추는 힘, 그 말의 분위기를 조율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안심하고 마음을 엽니다. 감정을 정리한 뒤 나오는 한마디, 그 절제된 말투에 진짜 품격이 담깁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조용하지만 오래 기억됩니다. 두 번째, 비판보다 제안하는 말투로 사람을 살린다. 우리는 때때로 사실을 말한다고 믿으면서 누군가를 상처 입힙니다.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말도 안 돼.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는 말은 내용상 옳을 수 있지만 그 말이 향하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보다 더 먼저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지금 비난받고 있구나, 존중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말이 공격처럼 들리는 순간 대화는 닫히고 마음은 방어태세로 돌변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레튼과 슐츠는 피드백 수용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사람은 자존감을 지켜주는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 말이 맞는지가 아니라 그 말이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가 먼저 느껴져야 비로소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말투는 듣는 사람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감정의 보호벽이 먼저 작동합니다. 반면 제안하는 방식으로 건네는 말은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들어줍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도 의미 있지만 이런 방향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같은 말은 다르다는 걸 말하면서도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말투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로 상대방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옳다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눌러야만 한다면 그건 옳음이 아니라 힘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품격은 자신의 의견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이 부끄럽지 않게 설 자리를 남겨주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말은 무기로도 쓰일 수 있지만 다리를 놓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전해도 그 말이 다정하게 건네진다면 듣는 사람의 마음은 열릴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의 품격이란 내가 얼마나 정답을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에 관한 지혜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좋은 대화는 누가 옳은지를 가리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지혜롭게 만드는 과정이다. 말이 옳을수록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건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말이 곧 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처럼 들리는 말도 그것이 상대방의 체면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전해지는 순간 지혜는 사라지고 말은 설득이 아닌 우위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말로 상대방을 이기려 하면 대화는 교류가 아니라 경쟁이 되고 상대를 논리로 꺾을수록 마음은 멀어집니다. 그 말이 아무리 옳아도 상대방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순간 대화는 멈추고 감정의 벽이 올라섭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건네는 방식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이 부드럽다고 해서 진심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의 방향을 설계할 줄 아는 사람이 관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답을 던지기보다 함께 답을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마음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리는 순간부터 비로소 대화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최근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나는 정답을 던졌는지 아니면 함께 답을 찾아가려 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 차이에서부터 말의 품격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침묵을 품은 말투로 깊이를 만든다. 어떤 순간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때, 혹은 한참 동안 생각한 뒤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넬 때, 그 침묵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마음, 충분히 들어주려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느낌. 예를 들어, 누군가가 힘든 이야기를 꺼냈을 때, 바로 조언하거나 위로하려 들기보다 조용히 잠시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공감은 수십 마디 위로나 충고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라빈은 침묵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통해 말했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무반응이 아니라 의도적 조율의 메시지로 해석될 때 존중, 배려, 신중함의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이 오히려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는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서둘러 위로나 충고를 하지 않고 잠시 멈춘 그 시간이 상대의 감정을 함부로 넘기지 않겠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침묵 안에 담긴 마음이 말보다 더 진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더라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대화일수록 바로 말을 이어가기보다 잠시 멈춰 생각하는 그 한순간이 상대를 향한 존중이 되고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우리는 자주 말이 많아야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먼저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다듣고 침묵 속에서 마음을 읽은 다음 정돈된 언어로 조용히 응답합니다. 그런 말은 작지만 묵직하게 전달됩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보다 더 정중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그 여백 안에 상대방을 향한 진심이 깃듭니다. 그래서 침묵을 품은 말에는 깊이가 생깁니다. 그 깊이는 말을 아낀 만큼 신뢰를 더 두텁게 만듭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많은 것은 궁색하고 침묵은 자연과 닮아 있다. 참된 지혜는 소리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중심은 흐려지고 침묵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람의 무게와 방향이 드러납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듣고 섣불리 말하지 않을 때 그 조용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무시가 아닌 신중함, 무관심이 아닌 존중으로 전달됩니다. 바로 그 순간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공감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의 양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언제 말을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을 하나의 언어처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잠시 한 템포 쉬어가는 것, 그 짧은 여백이 만들어내는 공간 속에서 상대방은 가장 많이 이해받고 가장 덜 방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보다 큰 침묵의 힘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조용한 말투로 가장 깊은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침묵을 품은 말에는 말보다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 말은 오래 남아 마음의 울림을 남깁니다. 네 번째, 사람을 향한 칭찬으로 정서적 유대를 만든다. 우리는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모든 칭찬이 마음에 닿는 건 아닙니다. 예쁘다, 잘했다, 대단하다 같은 말은 자주 듣게 되면 점점 그냥 하는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왜일까요? 그건 그 말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의 중심이 사물에 있을 때와 사람에 있을 때 그 감동의 깊이는 다르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옷 예쁘다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은 그냥 옷 자체가 예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이 입으니까 더 잘 어울려요 라고 말하면 그 칭찬은 옷을 넘어 나라는 사람에게 도달합니다. 이때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기분 좋음이 아니라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연결감입니다. 심리학자 피스크와 테일러는 긍정 피드백의 진정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도 그 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느낀다고요. 실험 결과 칭찬을 할 때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정서적 유대감이 더 크게 형성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칭찬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말하지 않고 관찰한 감정과 존중을 함께 담아 전달합니다. 너는 진짜 책임감이 있더라. 내가 맡은 일은 늘 끝까지 해. 오늘 발표 멋졌어요.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말투가 인상 깊었어요. 이런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을 줍니다.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말 속에 녹아납니다. 그래서 단순한 말보다 그 말에 담긴 시선의 방향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칭찬도 품격 있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단지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과 더 깊이 연결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에르네스트 르낭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보다 이해받을 때 비로소 존재를 느낀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려는 말보다 당신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긴 말에 사람은 진심으로 반응합니다. 예뻐요 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칭찬입니다. 하지만 오늘 표정이 참 따뜻해 보이세요 라는 말은 그날의 분위기, 그 사람의 기분, 눈빛과 말투까지 읽어낸 결과물입니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의 관심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소속감과 연결감입니다. 품격 있는 칭찬은 화려한 말솜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 말하는 방식, 평소의 선택들을 조용히 관찰하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칭찬은 그냥 지나가지만 어떤 칭찬은 나를 더 나답게 살아가고 싶게 만듭니다. 칭찬 한마디가 하루를 견디게 하고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때론 사람을 다시 신뢰하게도 만듭니다. 그렇게 품격 있는 사람의 말은 가볍지 않게 다가오고 말보다 먼저 마음을 건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한마디 한마디 쌓일 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게 됩니다. 5번째, 화가 났을 때도 침착한 말투로 신뢰를 준다. 감정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특히 화날 때는 말투부터 얼굴, 몸짓까지 온몸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화난 사람 앞에서는 대화가 아니라 방어와 긴장의 흐름이 먼저 생깁니다. 그럴수록 말이 세지고 세진 말은 결국 품격을 잃게 만듭니다. 분노는 말의 품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감정을 억누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화를 내야 할 때도 있지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할지 선택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외치면 감정은 쏟아지지만 마음은 다칩니다. 반면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좀 불편하네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당황하기보다 생각하게 되고 듣게 됩니다. 심리학자 바우마이스터는 자기 통제력 이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즉각 반응하지 않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더 높은 신뢰를 얻는다고요. 특히 화낼 때에도 침착한 말투는 높은 인격적 안정감과 리더십의 지표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곧 품격 있는 말투는 평소보다 감정이 흔들릴 때 더 진가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실수를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의 대부분은 내용보다 감정에서 비롯된 말투 때문입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순간 그 감정을 정돈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상황을 뒤엎는 대신 대화를 이어갑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상대방을 누르기보다 관계를 다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다면 그 말은 품격을 갖춘 말이 됩니다. 화를 냈는데도 존중이 느껴졌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단지 침착하다고 느낀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말은 감정을 보여주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말의 품격은 화가 났을 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중국의 사상가 한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내어 말하면 반드시 후회하고 화가 가라앉은 뒤에야 진짜 할 말을 알게 된다. 이 말은 결국 감정이 격할 때 내뱉는 말은 후회로 남고 감정이 정리된 후에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화가 납니다. 그 자체는 너무나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거기에서 말의 품격이 갈립니다. 침착하다는 건 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화가 났어도 목소리의 높낮이, 말의 속도, 단어의 선택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태도, 그게 바로 품격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말투입니다. 감정이 올라온 순간일수록 말을 곧바로 내뱉기보다 조금만 돌아서 표현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방어하기보다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됩니다. 같은 사실을 전해도 말투에 여유가 담겨 있으면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요청처럼 들립니다. 한비자의 말처럼 화가 가라앉은 뒤에야 할 말을 안다는 건 감정이 아니라 전달의 방식을 가다듬어야 비로소 대화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의 품격은 평온할 때보다 감정이 흔들릴 때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 순간에도 목소리를 낮추고 언어를 조율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단지 침착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신뢰로 바꾸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화가 난 순간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한마디. 그 말이 여러분의 사람됨을 보여줍니다. 말의 품격은 결국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5가지 말투에는 하나의 공통된 자세가 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지 않고 말로 관계를 살리려는 태도. 그 태도 안에 존중이 있고 배려가 있으며 무너지지 않는 신뢰가 자리합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관계의 온도이며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조용한 힘입니다. 말에는 마음이 담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투라는 그릇에 담겨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신뢰를 남기고 비판하기보다 함께 길을 찾는 말투. 서두르지 않고 진심을 듣고 사람을 향해 정확한 시선으로 칭찬하며 화가 날 때일수록 언어의 무게를 잃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말의 품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품격 있는 사람의 말투에 담긴 5가지 원칙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